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7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총 배점이 30점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DB 구축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하고 4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테이블을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관계를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4번 문제가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 4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원 정보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했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사원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을 이제 완성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 사원 정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곳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북에 일단 들어가자고요.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 테이블에는 기본 키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직이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1번 문제는 직이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 문제죠.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직이 필드를 기준해서 싹 다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테이블 속성창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속성창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디자인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숨기기라고 이곳에 있고, 여기서 이제 속성 시트라고 있죠. 이 속성 시트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라고 뜨고요. 그때 이제 테이블의 속성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정렬 기준하고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 기준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직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 내림차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디센딩, DESC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 정렬 기준에다가 지금처럼 직이 DESC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오름차순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직이라고 써주고 어센딩해서 ASC하고 요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때 어센딩, 디센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렬 기준을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 창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오른쪽 끝에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사원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우리 사원 번호 필드가 지금 이곳에 맨 위에 있죠. 자, 요 필드는 00001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돼 있나 그거 좀 보자고요. 자, 일단 이 테이블 일단 실행 먼저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데이터 시트북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얘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켜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어요. 그때 우리 아까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 직이 필드를 기준해서 우리가 내림선 정렬을 해줬죠. 지금 여기 직위를 쭉 보면 지금 이곳에 보니까 내림차순이니까 치읓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읒이 쭉쭉쭉 나왔고요. 그 밑에 이제 이사다라고 해서 이응이 쭉쭉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옷 사원이 이제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 이제 부장도 나왔고요. 그 밑에 이제 부사장도 나왔고, 대리도 이제 쭉쭉쭉 나오고, 과정도 쭉쭉쭉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지금 동그라미 2번 문제는 사원번호 그 필드요. 사원번호 필드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자리의 숫자로 그렇게 이제 값이 들어있죠. 그때 이제 사원번호가 지금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5자리로 표시가 되게 일단은 먼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 땅 하고 눌러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우리 사원 번호라는 필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형식이요. 형식에다가 우리가 0, 0, 0, 0, 0 하고 0을 이제 5개를 찍어주면 이 형식에 맞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샵을 쓸 수도 있고 0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실제 데이터가 이제 4자리가 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자리로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0을 이렇게 이제 5개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 0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5자리로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다음같이 이제 입력이 되도록 형식과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공백 없이 숫자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 그때 반드시 입력되도록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입력 마스크들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숫자 값을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0하고 9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0과 9의 차이는 우리 0이라는 거는 0부터 9까지 그 숫자를 이제 입력해주고 9라는 거, 대치문자 9라는 거는 숫자 0부터 9까지 입력도 할 수 있고 공백도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공백은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럼 이제 얘를 써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반드시 값이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필수 요소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죠. 해서 우리가 대치 문자로 0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일단 디자인 보기에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지고 우리 사원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입력 마스크요. 입력 마스크에다가 우리가 숫자 5자리를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이제 숫자 서식 코드 대치 문자 우리가 0을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형식과 우리 입력 마스크에다가 5개 그렇게 이제 입력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이메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우리 이메일이 지금 이곳에 마지막 필드 요걸 보고 얘기하죠. 이 필드에는 요 골뱅이 기호가 반드시 이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메일 주소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요 골뱅이 기호가 다 들어가 있죠. 골뱅이 기호가 없는 그런 이메일 주소는 없죠. 해서 요 골뱅이 기호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메일이라는 요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제 설정을 할 때 골뱅이가 포함된 그걸 이제 찾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라이크라는 요 연산자를 써주고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중간에 어디 위치가 됐든 상관없이 골뱅이 기호가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골뱅이 뒤에 이제 어떤 글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쭉쭉 우리가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지금처럼 라이크라고 써주고 별표 골뱅이 별표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입력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승진 시험 점수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승진 시험 점수다 해서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얘를 일단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요. 이 필드에는 1부터 시작해서 500 그 사이의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승진 시험 점수 이 필드가 선택되어 있을 때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하고 이곳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1부터 500 사이 그 사이의 값만 이제 입력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크거나 같다 1 그렇게 써주고 and 그리고 작거나 같다 50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between을 이제 이용해도 되겠죠. 해서 betwee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1 and 5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죠. 해서 문제에서 뭐 between을 써라 뭘 써라 지정이 안 돼서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between으로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지금처럼 between 1 and 500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이메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이메일 필드가 지금 마지막 필드, 이 필드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입력된 그 메일 주소를 클릭을 했을 때
전자우편 프로그램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이메일이라는 요 필드를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짧은 텍스트로 놔두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전자우편 프로그램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로 설정해 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기존 데이터 이메일이란 그 필드의 유효성 검사 규칙 그 속성에 대해 새 설정에 이제 맞지 않습니다. 새 규칙을 계속해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또 얘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얘에서 클릭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짜잔하고 나왔죠. 자, 우리가 아까 지기를 가지고 우리 내림차 수단권 아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줬고, 우리 2번 문제에서 이제 한 게 사원번호에 대해서 이제 형식을 이제 설정한 것도 형식을 설정하니까 이렇게 이제 5자를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이곳에다가 우리가 입력 마스크도 넣었잖아요. 그럼 이제 사원번호 찾아와서 제가 1이라고 쓰고 010 하고 이렇게 이제 4자리만 쓸게요. 맨 마지막 자리 입력 안 했어요. 입력 안 하고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00000 요 입력 마스크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떴죠. 해서 이곳에는 5자리가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원번호 이제 확인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요. 이름은 그냥 제가 홍길동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그 옆에 부서 코드 입력 안 할 거예요. 직위도 입력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승진 시험 점수요. 여기다가는 아까 이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그 이제 설정해줬죠. 해서 여기다가는 1부터 500 그 사이의 값만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 이제 0이라고 쓰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between 1 and 500 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그렇게 떴죠. 왜요? 0이라고 쓰니까. 그리고 이곳에다가 제가 501이라고 쓸게요. 501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또 똑같이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501이니까 당연히 이제 입력이 안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다 이제 400이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입사일자는 뭐 2015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급 예정일은 2025년 1월 1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이요. 이메일에다가도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해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ABC 그리고 골뱅이 써야 되는데 골뱅이 뺄게요. 골뱅이 빼고 abc.com 이렇게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중간에 원래 골뱅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골뱅이를 입력을 아예 안 한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like 별표 골뱅이 별표 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이제 사용 금지됐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죠. 그렇게 해서 골뱅이를 입력을 안 하니까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가서 제가 골뱅이 요거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자고요. 내려갔더니 이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메일 필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하이퍼링크를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마우스 모양이 손가락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했더니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게 싹 다 이제 설정이 됐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입력하던 거는 요거 이제 레코드 삭제할게요. 해서 레코드 삭제 클릭이요. 그랬더니 한 개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그럼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요 테이블도 닫아버리자고요. 닫기요. 그럼 이제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1번 문제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원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있대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부속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 부속 코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일단 우리가 사원 정보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떴는데, 그때 이제 부속 코드요. 부속 코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그냥 텍스트 상자로 돼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조회 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는 이제 부속 코드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부속 코드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필드 속성에서 우리 조회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찍었더니 컨트롤 표시하고 텍스트 상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를 콤보 상자로 만들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부서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부서 코드가 있고 부서명이 있대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콤보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을 그 데이터는 부서 테이블에 들어있는 부서 코드와 부서명이요. 해서 행 원본 유형이 우리 테이블 쿼리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행 원본이요. 행 원본이라고 써져 있고 이것을 찍으면 끝에 이제 점점점이 뜨죠. 여기서 이제 점점점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작성기가 짜잔하고 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부서라는 그 테이블에서 이제 필드를 가지고 올 거니까 부서 테이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럼 이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부서 코드랑 부서명 그게 이제 나타나게 할 거니까 부서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부서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서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부서 코드와 부서명을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여기에는 부서 코드가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저장되게 할 때는 바운드 열을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만약에 지금은 이제 부서 코드가 저장되게 할 거예요. 부서 코드를 우리가 첫 번째 열로 이제 사용을 한 거고 두 번째 열로 이제 부서명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바운드 열을 1로 설정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필드에는 부서명이 저장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부서명은 지금 내가 콤보 상자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열에 이제 부서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운드 열을 이제 2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어떤 걸로 저장하냐에 따라서 바운드 열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요 쿼리 작성기 우리가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 그냥 얘만 눌러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행 원본에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이 쭉쭉쭉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부서 코드로 이제 저장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이 바운드 열이 지금처럼 1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 우리는 이 콤보 상자에다가 부서 코드랑 부서명이랑 둘 다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열의 개수가 지금 1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알아서 이제 2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문제 지시상에는 뭐 열의 개수를 바꿔라 그런 말이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서 코드와 부서명 이 두 가지는 열너비를 각각 이제 1.5c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열너비가 여기 있죠. 해서 이곳에다가 1.5 세미콜론 1.5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다른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센티미터 요 단위는 자동으로 이제 붙습니다. 그리고 숫자 값도 보면 지금 1.501 하고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바뀌는 거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지시상에서 시킨 거 싹 다 이제 다 해줬죠. 그럼 요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이제 부서 코드 요거 이제 땅 찍어 보니까 아까는 텍스트 상자였는데 지금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는 이제 부서 코드가 쭉쭉쭉 나타났고 뒤에는 이제 부서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 요거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2번 문제 끝났죠. 그럼 요건 이제 우리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원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부서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 부서 코드는 부서 테이블에 들어있는 부서 코드를 참조를 한대요.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 대 1이다. 두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사원 정보 테이블에서 우리 부서 테이블을 이제 참조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관계가 이제 사원 정보 테이블이 이제 m이 이제 되는 거고 우리 부서 테이블이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m 대 1관계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우리 지상을 보니까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다음 같은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한대요. 그때 우리 삭제 쿼리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거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때 이제 삭제 쿼리를 만들 때 그때 삭제 쿼리의 이름은 삭제 이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제 오류 메시지 좀 보자고요. 그때 오류 메시지를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XX에서 이 관계를 작성해서 우리 참조 무결성 강화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죠. 여기 보니까 서원 정보라는 그 테이블의 데이터가 참조 무결성 강화 규칙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이제 떴고요. 예를 들어서 관계 테이블에는 우리 직원에 관한 그 레코드가 있지만 기본 테이블에는 직원에 대한 그 레코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떠 있어요. 그렇게 기본 테이블의 관계 레코드가 모두 존재하도록 그렇게 수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오류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우리 테이블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사원 정보하고 부서 이 두 개 테이블 간의 이제 관계를 설정할 거예요. 그때 부서란 테이블 더블 클릭이요. 사원 정보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둘 다 이제 실행시켜서 보자고요. 자, 우리 부서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G001이다, G002다, 그리고 T201, T202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그리고 Y301부터 시작해서 303까지 그렇게 이제 부속 코드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글자만 봤을 때 G로 시작하는 거, T로 시작하는 거, Y로 시작하는 거 그렇게 이제 우리 부속 코드가 들어 있는데 우리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Y로 시작하는 거, G로 시작하는 거, T로 시작하는 거에서 쭉쭉쭉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쭉쭉쭉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면 지금 우리 이곳에 K로 시작하는 게 이렇게 이제 들어 있다고요. 그리고 K로 시작되는 게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또 내려가게 되면 또 K로 시작되는 게 또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를 설정할 때 부서 테이블을 이제 1로 설정할 거고 그리고 사원 정보라는 테이블이 이제 M 관계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M 대 1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기본 테이블이 이제 우리 부서라는 이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 부서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부서 코드만 우리가 이 사원 정보 테이블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K101, K101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근데 이 부서 코드의 K101은 우리 부서라는 이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관계 설정할 때는 부서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부서 코드의 그 값만 우리가 사원 정보라는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문제에서 삭제 쿼리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삭제 쿼리에서 부서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부서 코드를 싹 다 이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고 나서 이 사원 정보 테이블이랑 서로 비교해서 부서 테이블에 없는 거 있죠? 없는 그런 부서 코드는 싹 다 이제 삭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삭제 쿼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우리가 삭제 쿼리를 만들고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처럼 K로 시작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싹 다 이제 삭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삭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요 테이블은 둘 다 이제 닫아 버릴게요. 닫아 버리고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테이블 표시하고 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삭제를 할 거니까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서 코드를 서로 이제 참조를 하니까 부서 코드를 이제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서 코드 사원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부서 코드를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삭제 쿼리를 이제 작성할 거니까 우리가 쿼리의 유형을 삭제 쿼리로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래서 우리 쿼리 유형에서 삭제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떠요. 그래서 우리 사원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 부서 코드를 삭제를 하겠다. 그때 삭제하는 거는 어떤 것만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삭제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이제 쓸 건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셀렉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부서 코드를 이제 검색해달라.
어디로부터? from이라고 쓰고 우리 부서라는 테이블에서 해서 부서라는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에 해당하는 걸 싹 다 이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이곳에 없는 그런 부서 코드를 이제 삭제해 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앞에다가 not in을 이제 쓸 겁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not in이라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가로 열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부서라는 이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를 싹 다 이제 검색한 다음에 우리 사원 정보 테이블의 부서 코드랑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그 데이터들이요. 그 데이터들을 뭘 해라? 우리 삭제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삭제 컬을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제 닫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쿼리 이름, 삭제 쿼리의 이름은 삭제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삭제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삭제라고 쓰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삭제 쿼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 삭제 쿼리를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삭제 쿼리를 실행해서 테이블에서 쿼리를 이제 수정합니다. 그렇게 떴어요. 이 실행 쿼리를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정된 그 테이블에서 두 개 행을 삭제합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 얘기는 두 개의 데이터, 아까 제가 K101이라는 거 그거 찾았죠? 그 두 개를 이제 삭제하겠다.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삭제할 거 데이터 싹 다 이제 삭제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 설정하러 가자고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거 이거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설정할 거니까 부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사원 정보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 싹 다 이제 추가시켜주고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테이블 간에 우리가 이제 관계를 설정할 때 부서 코드를 가지고 서로 관계에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부서 코드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부서 코드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갖다 놨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하고 대화 상자가 떴어요. 여기 보니까 부서라는 테이블에 부서 코드, 사원 정보라는 테이블에 부서 코드하고 그렇게 떴죠. 그때 이제 관계 종류 보니까 1대 다관계다 그렇게 떴어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삭제 쿼리를 작성을 해서 이거를 싹 다 이제 해결한 다음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 필드가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사원 정보 테이블의 부서 코드 필드도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필드 모두 다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군데만 체크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만들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만들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 설정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닫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관계 설정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직이라는 그 엑셀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을 우리 테이블 형태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근무 연수라는 게 있대요. 그건 이제 제외하고 직위는 이제 기본키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가져온 그 테이블의 이름은 이제 직위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는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엑셀 이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당 파일을 먼저 우리가 찍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파일 열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해당 경로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길버 커마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XX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XX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기본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죠. 해서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한 그 직이라는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 파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열기 버튼 클릭이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경로가 쭉쭉쭉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방법, 그 위치를 지정해라 그렇게 떴죠. 우리는 가져온 그 테이블의 이름은 지기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엑셀 파일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새로운 테이블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얘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어떤 이름에 들어있는 그 범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처럼 워크시트 표시, 직이라는 요 우리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싹 다 이고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첫 행에 이제 열 머리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우리 첫 번째 지상에서 첫 번째 행은 우리 필드의 이름이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 여기 이제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각 필드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그렇게 뜹니다. 근데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근무연수라는 그 필드는 제외하고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필드를 보면 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급도 있고 보너스 비율도 있고요. 직급 수당도 있고 근무연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5개의 필드가 있죠. 그 중에서 근무연수 마지막 필드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가지고 오라 그랬으니까 근무연수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 필드 포함 안함 요거 이제 땅 하고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필드는 포함하지 않고 안 가지고 오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4개의 필드만 가져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키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직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기본키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키를 선택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직이가 선택이 됐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테이블로 가져오게 하고 떴죠. 그때 이제 테이블의 이름은 직이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직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마침이요. 마침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할래? 그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그냥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직이라는 그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직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떴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근무연수는 제외하라 그랬죠. 근무연수 안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엑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테이블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DB 구축에 있는 요 4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 풀어봤을 때 우리 관계 설정하는 그 문제가 조금 이제 까다로웠죠. 해서 그런 오류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뭐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계속해서 그 문제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시간만 가잖아요. 시간만. 지금은 뭐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지만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싹 다 이제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문제 하나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하다 보면 뒤에 있는 문제들 내가 전부 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된다. 관계 설정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렵게 설정이 될 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XX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